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거리에서 지훈이가 내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미준아, 나 이제 그만하자. 미안해.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뒤에는 검은 우산을 쓴 중년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순간 내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세상이 무너지는 그날 나는 알지 못했다. 이 배신이 나를 파괴할 뿐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는 불꽃으로 바꿔놓을 줄은.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눈물을 삼켰다. 지훈이와의 세 달은 내 인생에서 가장 밝은 빛이었다.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알던 사이였다.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후 서로의 눈빛이 스치더니 사랑이 피어났다. 지훈이는 26살, 나보다 1살 많았지만 항상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나를 이끌었다. 우리는 홍대 거리를 걸으며 손을 잡았고 한강변에서 속내를 털어놓았다. 미준아, 너랑 있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 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지훈이의 SNS를 확인했다. 그의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셀카, 옆에 그 남자 박 회장으로 보이는 50대 후반의 남자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캡션은 새로운 시작. 내 손이 떨렸다. 슈가 데디?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우리는 LGBT 커뮤니티에서 만난 게 아니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 속에서 조심스럽게 사랑을 키워갔다.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가족에게도 숨기고 친구들에게도 조심스레 털어놓는 나날들. 그 속에서 지훈이는 내 유일한 피난처였다. 하지만 이제 그 피난처가 무너졌다. 나는 직장의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는 애우로 나갔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미준 씨,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 누군가 물었지만 나는 고개만 저었다. 오후에 지훈이의 메시지가 왔다. 잘 지내? 우리 친구로 지내자. 웃기지도 않았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우리는 함께 살던 아파트에서 그의 노트북을 챙겼다. 비밀번호는 여전했다. 우리 기념일. 컴퓨터를 열자 이메일과 채팅 기록이 쏟아졌다. 박 회장과의 대화가 눈에 띄었다. 지훈아, 내 꿈을 위해 내가 도와줄게. 해외 유학,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지훈이의 답변, 고마워요, 회장님. 미준이는 그냥 과거일 뿐이에요. 내 눈물이 키보드에 떨어졌다. 그는 나를 이용했다. 내 사랑을, 내 헌신을. 우리는 함께 가난을 이겨내려 했는데 그는 돈을 선택했다. 그날 저녁 나는 거리로 나왔다. 한강 다리 아래 바람이 차가웠다. 왜 나한테는 솔직하지 않았어? 나는 중얼거렸다. 주변의 커플들이 웃으며 지나갔다. 그중 동성 커플도 보였다. 그들은 손을 잡고 있었고 나는 부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한국에서 우리는 여전히 소수였다. 결혼도 인정받지 못하고 가족의 기대 속에 숨죽이는 삶. 지훈이는 그걸 알면서도 나를 버렸다. 며칠이 흘렀다. 나는 일상에 파묻히려 애썼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이 찾아왔다. 지훈이가 박 회장의 품에 안겨 웃는 꿈, 나는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유일한 게이 친구, 태민이. 24살, 나와 같은 나이대지만 그는 더 대담했다. 미준아, 그 새끼 그냥 잊어. 내가 더 나아. 우리는 이태원 바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태민이는 자신의 커밍아웃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엄마가 울면서 내 인생 망칠 거야 라고 했어.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여. 너도 할 수 있어. 태민이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나는 변화가 필요했다. 다음 날, 나는 지훈이의 비밀을 더 파헤쳤다. 그의 은행 기록을 훔쳐보니 아니, 우연히 본 내 큰 돈의 입금이 있었다. 박 회장의 회사, 대형 건설사에서. 지훈이는 그곳 인턴으로 들어갔고, 곧 정규직 제안을 받았다. 슈가의 대가였다.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동시에 동정심이 들었다. 지훈이도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다. 아버지의 빚, 어머니의 병원비. 그는 압박 속에 살았다. 나는 결심했다. 이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SNS? 언론? LGBT 커뮤니티 포럼? 나는 망설였다. 한국 사회는 아직 우리를 용납하지 않았다. 스캔들이 터지면 지훈이의 삶이 끝날 터였다. 나도. 하지만 침묵은 더 고통스러웠다. 진실은 자유를 준다. 태민이가 말했다. 한 달 후, 나는 첫 번째 단계를 밟았다. 익명 계정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슈가 데디의 유혹, 동성애자의 배신. 세부 사항은 숨겼지만, 감정은 그대로. 반응이 폭발했다. 수백 개의 댓글, 공감과 분노. 나도 비슷한 일 겪었어. 사회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 나는 용기를 얻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졌다. 서울의 단풍이 물들 때 나는 지훈이를 우연히 마주쳤다. 강남의 카페에서. 그는 여전한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에 피로가 보였다. 미준아, 그는 다가왔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왜 그랬어? 돈 때문에. 그는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은 나한테 미래를 약속했어. 너랑은 그냥 꿈이었어. 그 말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팠다. 하지만 이번엔 분노가 아니었다. 슬픔이었다. 꿈? 우리는 현실이었어. 지훈아, 우리는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그의 고백, 박 회장은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었다. 조종자였다. 너무 늦었어. 지훈이가 속삭였다. 나는 일어났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그 만남 후,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박 회장의 과거를 조사했다. 인터넷과 지인들의 도움으로. 그는 여러 젊은 남자들을 후원하며 이용했다. 피해자들이 있어 익명으로. 나는 그들을 모았다. 작은 온라인 그룹. 함께 싸우자. 우리는 증거를 모았다. 이메일, 사진, 돈의 흐름. 겨울이 왔다. 눈이 서울을 뒤덮을 때 나는 결단을 내렸다. 기자에게 연락했다. 유명 LGBT 활동가 김 선생님. 40대, 나의 롤모델. 얘기해봐. 그의 사무실에서 나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눈물이 흘렀다. 이게 제 이야기예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내 이야기만이 아니야. 우리 모두의 이야기. 우리는 기사를 준비했다. 제목, 보의 그림자, 슈가 관계의 어두운 면. 익명으로, 하지만 진실로. 기사가 터진 날, 세상이 뒤집혔다. SNS가 들끓었다. 슈거데디 스캔들. 지훈이는 나에게 연락했다. 미준아, 왜? 나 망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대답했다. 진실이야, 지훈아. 이제 내가 선택할 차례. 박 회장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오해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쌓였다. 경찰 조사, 언론 보도. 피해자들이 앞으로 나섰다. 나는 인터뷰를 받았다. 마스크를 쓰고. 이건 사랑의 이름으로 한 배신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강해질 거예요. 봄이 왔다. 꽃이 피는 한강변에서 나는 태민이와 산책했다. 미준아, 내가 변했어. 그는 웃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 지훈이는 회사를 그만두고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우리는 다시 만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용서했다. 내 안에서. 여름,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28살, 건축가. 이름은 현우. 우리는 책방에서 만났다. 이 책 좋아. 그의 미소가 따뜻했다. 대화가 이어졌다. 나, 게이야. 내가 먼저 말했다. 그는 웃었다. 나도. 잘 됐네. 시간이 흘렀다. 가을 다시. 나는 책을 썼다. 배신의 후, 사랑의 재탄생. 출간 파티에서 지훈이가 왔다. 축하해, 미준아. 그의 눈에 진심이 보였다. 우리는 포옹했다. 고마워. 내 덕분에 깨달았어. 그날 밤, 나는 창가에 앉아 서울의 불빛을 보았다. 배신은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었다. 진실은 자유였다. 사랑은 결국 자신부터였다. 두 번째 가을이 다가오고 있었다. 현우와의 관계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라났다. 우리는 주말마다 남산타워를 오르며 이야기를 나눴다. 미준아, 내 과거가 내 강함을 만들었어. 현우의 말은 지훈이의 것과 달랐다. 진심이었다. 그는 28살, 안정된 직장 생활, 가족에게 커밍아웃한 지 2년째. 어머니가 처음엔 충격받으셨어. 하지만 이제는 행복하면 되라고 하시지. 그의 이야기가 나를 위로했다. 나는 여전히 그 스캔들의 여파를 느꼈다. 온라인에서 용감한 피해자라는 칭찬이 쏟아졌지만 모욕도 있었다. 그냥 돈 때문에 과장한 거 아냐. 익명 댓글들이 나를 괴롭혔다. 한국 사회의 이중성이었다. LGBT 권리를 외치면서도 개인의 고백을 비난하는. 나는 블로그를 시작했다. 매일 짧은 에세이. 오늘의 감정, 치유의 한 걸음, 독자들이 늘었다. 100명, 500명, 1000명. 태민이는 내 곁에 있었다. 그는 이제 활동가 그룹에 합류했다. 미준아, 우리 세미나 열자. 우리는 서울의 작은 홀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20명 정도의 참가자의 젊은 게이들, 레즈비언들, 퀴어들. 여기서 솔직해져도 돼. 나는 말했다. 눈물이, 웃음이 터졌다. 한 소년, 19살, 엄마가 알면 그는 울었다. 나는 안아주었다. 천천히. 내 페이스대로. 지훈이로부터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지방으로 이사 갔고 작은 카페를 열었다. 미안해, 미준아. 나도 변화 중이야. 그의 메시지. 나는 답했다. 잘 되라. 용서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놓아주는 게 자유였다. 겨울 크리스마스, 현우가 선물을 줬다. 은 목걸이, 영원히 라고 새겨진. 너랑 있으면 미래가 보여. 우리는 한강 스케이트장에서 웃었다. 눈송이가 춤을 췄다.
그 순간 과거의 상처가 희미해졌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박 회장의 보복이 시작됐다. 익명의 위험 메일. 입 다물어, 아니면 후회할 거야.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현우에게 말하지 않았다. 혼자 감당하려 했다. 밤에 잠 못 이루며 왜 나만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권력의 어둠이었다. 태민이가 알아챘다. 미준아, 무슨 일? 우리는 만나 이야기했다. 경찰에 신고해. 그의 조언. 나는 망설였다. 또 스캔들이, 하지만 그는 단호했다. 침묵은 폭력의 친구야. 우리는 변호사를 찾았다. LGBT 지원 단체. 그들은 도왔다. 증거를 모으고 보호 조치를 취했다. 봄비가 내리는 날, 법정 소송이 시작됐다. 박 회장 대 우리 피해자들.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했다. 하지만 우리의 증언이 강했다. 그는 우리를 물건처럼 다뤘어요. 한 피해자가 말했다. 나는 증언대에 섰다. 저는 사랑을 잃었지만 진실을 얻었어요. 이 사회가 우리를 보호해야 해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송은 6개월 끌었다. 여름 더위 속 판결이 나왔다. 박 회장 패소. 벌금, 사과. 언론이 다시 달려들었다. 승리의 순간 나는 피곤했지만 해방감을 느꼈다. 현우가 곁에 있었다. 자랑스러워. 그의 포옹. 우리는 여행을 갔다. 제주도, 푸른 바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우리는 맹세했다. 가을, 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서점 사인회에서 팬들이 왔다. 당신 덕분에 용기 냈어요. 한 청년이 말했다. 눈물이 고였다. 지훈이가 편지를 보냈다. 내 책 읽었어. 나도 책 쓰고 싶어. 나는 웃었다. 변화의 물결이었다. 시간은 흘렀다. 겨울이 다시 왔다. 나는 26살이 됐다. 생일 파티의 현우, 태민이, 새로운 친구들. 미준아, 내 여정이 우리 모두의 거야. 태민이가 건배를 제안했다. 새해 아침, 나는 일기를 썼다. 배신에서 시작된 사랑의 이야기. 이제는 희망으로 끝난다. 현우와의 일상은 평화로웠다. 아침에 커피를 함께 마시며 뉴스를 보고 저녁에 산책하며 꿈을 이야기했다. 그는 건축가로서 바빴지만 항상 시간을 냈다. 미준아, 우리 집 짓자. 장난스레 말했다. 나는 웃었다. LGBT 커플을 위한 작은 집.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아직 꿈이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했다. 블로그는 이제 커뮤니티가 됐다. 매주 라이브 방송. 오늘 주제, 자기 사랑. 청취자들이 질문을 보냈다. 커밍아웃 어떻게 해요? 가족이 반대하면 나는 내 경험을 공유했다. 천천히, 솔직하게. 그리고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댓글창이 따뜻해졌다. 한 여성, 레즈비언인데 당신 이야기 듣고 엄마한테 말했어요. 받아들여 주셨어요. 기적이 일어났다. 지훈이의 소식은 가끔 들려왔다. 그의 카페가 잘 됐다고. 그는 새 연인을 만났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친구를 통해 전해 들은 말, 나는 기뻤다. 우리 모두 치유 중이었다. 하지만 도전은 계속됐다.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왔다. 팀장 자리. 미준 씨, 내 스토리가 브랜드에 도움이 될 거야. 사장이 말했다. 나는 망설였다.
제 사생활을 이용하시려는 건가요? 그는 웃었다. 아니, 내 열정이 나는 받아들였다. 이제 디자인 팀을 이끌었다. 프로젝트 LGBT 인식 캠페인 포스터. 사랑은 자유로워야 한다. 슬로건이 내 가슴을 울렸다. 태민이는 연인과 동거를 시작했다. 미준아, 내 덕분이야. 파티에서 그는 말했다. 우리는 춤을 췄다. 클럽의 음악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 여름 휴가, 현우와 부산으로 갔다. 해변에서 일몰을 보며 그는 무릎 꿇었다. 결혼하자. 법이 없어도 반지가 빛났다. 눈물이 흘렀다. 응, 우리는 약속했다. 가을 잎사귀가 떨어질 때 큰 이벤트가 있었다. 서울 퀴어 퍼레이드. 나는 연사로 나섰다.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3년 전, 나는 배신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나를 여기로 이끌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벽을 부숴야 해요. 함성이 터졌다. 현우가 무대 아래서 손을 흔들었다. 박 회장의 이야기는 잊히지 않았다. 그는 은퇴했다. 하지만 그의 피해자들은 모임을 만들었다. 서포트 그룹. 나는 가끔 참가했다. 여전히 무서워요. 누군가 말했다. 함께라면 괜찮아. 나는 안심시켰다. 겨울, 눈보라가 서울을 휘감았다. 나는 집에서 책을 썼다. 2번째 책, 희망의 다리. 출간 전, 지훈이가 만났다. 미준아, 나도 책 냈어. 잃어버린 꿈. 우리는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미안했다. 그는 다시 말했다. 이제 괜찮아.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용서는 과거를 묶는 끈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문이었다. 새해, 나는 27살. 현우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벽에 사진들이 걸렸다. 우리, 태민이, 퍼레이드. 이게 우리의 이야기야. 현우가 말했다. 시간은 우리를 변화시켰다. 배신은 상처를 남겼지만 더 큰 사랑을 가져왔다. 아파트 생활은 달콤했다. 아침에 현우가 만든 토스트 냄새, 저녁에 함께 보는 드라마. 이 장면, 우리 같아. 우리는 웃었다. 하지만 현실은 때때로 침입했다. 현우의 어머니가 방문했다. 아들, 이 사람이, 그녀의 시선이 나를 스쳤다. 현우가 말했다. 엄마, 미준이는 제 파트너예요. 침묵이 흘렀다. 그래. 행복하면 돼. 그녀의 말에 안도했다. 한국 가정의 전형적인 반응의 수용의 시작. 내 팀 프로젝트가 성공했다. 포스터 캠페인이 전국 뉴스에 나왔다. 젊은 디자이너의 용기, 인터뷰에서 나는 말했다. LGBT는 다양성의 일부예요. 우리 사회가 포용해야 해요. 회사 사장이 뿌듯해했다. 보너스도 받았다. 미준아, 내 덕분이야. 태민이의 모임은 커졌다. 이제 50명. 우리는 워크숍을 열었다. 감정관리, 트라우마 극복. 나는 세션을 이끌었다. 배신당한 후, 나는 이렇게 했어요. 일기 쓰기, 산책, 친구와의 대화, 참가자들이 메모했다. 한 트랜스젠더 청년, 고마워요. 살아갈 힘이 생겼어요. 지훈이의 책이 나왔다. 나는 샀다. 읽으며 눈물이 났다. 그의 고백, 나는 약했어. 돈에 눈이 멀었지. 미준이를 잃고 나서야 알았어. 마지막 페이지, 진실은 아프지만, 치유야. 나는 그에게 메시지 보냈다. 좋은 책이야.
잘 됐어. 여름 축제 시즌, 우리는 제주로 다시 갔다. 이번엔 친구들과 바비큐 파티, 웃음소리. 미준아, 내가 우리를 모았어. 태민이가 말했다. 밤하늘 별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3년 전, 나는 혼자였다. 이제는 가족이 있었다. 하지만 그림자가 드리웠다. 온라인 트롤들이 다시 나타났다. 가짜 스토리라는 루머. 스트레스가 쌓였다. 현우가 알아챘다. 쉬자, 우리는 산으로 갔다. 등산로에서 나는 울었다. 여전히 무서워. 그는 안아주었다. 함께라면 이겨. 가을, 대형 TV 프로그램 출연 제안이 왔다. 퀴어 라이브. 나는 준비했다. 스튜디오 조명 아래 호스트가 물었다. 배신의 순간, 어땠나요? 나는 깊이 숨을 쉬었다. 세상이 끝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끝이 새로운 시작이었죠. 시청자들의 공감이 쏟아졌다. 박 회장의 그룹은 해체됐다. 피해자들이 승소했다. 정의가 이루어졌어요. 뉴스에서. 나는 안도했다. 겨울,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했다. 현우와 함께. 올해 소원은? 평화, 우리는 키스했다. 문 두드리는 소리. 지훈이었다. 초대받지 않았지만. 축하해, 그는 선물을 줬다. 책 한 권, 내게 바치는. 새해 파티에서 우리는 춤췄다. 미래를 위해 토스트. 28살 봄, 나는 강연 요청이 쏟아졌다. 대학, 기업, 다양성 교육. 나는 여행했다. 부산, 대구. 사랑은 경계를 모릅니다. 청중이 박수쳤다. 시간의 흐름 속 나는 성장했다. 상처는 흉터가 됐고 흉터는 힘이다. 강연 일정이 빽빽해졌다. 서울을 넘어 해외까지. 첫 해외, 도쿄. LGBT 컨퍼런스. 한국의 목소리. 나는 영어로 말했다. 빈네이엘 토트 미 리즐리언스. 청중이 일어났다. 현우가 동행했다. 자랑스러워. 호텔에서 그는 말했다. 돌아와. 나는 피로를 느꼈다. 쉬어야 해. 현우가 걱정했다. 우리는 휴가를 잡았다. 강원도, 바다. 파도 소리에 귀 기울이며 나는 회상했다. 지훈이와의 첫 데이트, 한강 요트. 영원히 함께, 그의 약속. 이제 현우와의 약속이 현실이었다. 태민이는 결혼식을 올렸다. 법적이지 않지만 작은 세례식. 미준아, 내가 증인, 교회 비슷한 홀에서. 사랑은 선택이야, 목사가 말했다. 눈물이 고였다. 축하의 밤, 우리는 이야기했다. 내 스토리가 우리를 바꿨어. 지훈이의 카페에 갔다. 지방이지만 기차로. 와줘서 고마워. 그는 커피를 내렸다. 새 연인, 젊은 아티스트. 진심이야, 지훈이가 말했다. 우리는 과거를 털어놓았다. 미안, 그리고 고마워, 포옹.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내 블로그가 앱으로 업그레이드됐다. 미준의 치유 일기. 다운로드 10만. 이 앱이 제 목숨을 살렸어요. 리뷰. 나는 감동했다. 하지만 위기가 왔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내 팀이 위태로웠다. 미준 씨, 내가 리더니까 버텨, 사장.
나는 직원들을 모았다. 함께 아이디어 내자, 밤샘 작업. 결과, 새로운 클라이언트 유치. 위기 극복. 가을 단풍 속, 현우의 프로포즈가 공식화됐다. 친구들 앞에서. 우리 결혼식 올려, 우리는 계획했다. 작은 파티. 박 회장의 재판 후속. 그는 감옥에 갔다. 권력 남용. 뉴스. 피해자 모임에서 축하 파티. 끝났어. 우리는 울고 웃었다. 겨울, 눈이 무릎까지 쌓였다. 나는 책 3번째, 연결의 힘. 쓰며, 나는 깨달았다. 배신은 고립이었지만, 진실은 연결이었다. 29살 새해, 현우와의 동거 1주년. 사랑해, 매일의 말. 시간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사랑은 기다림의 열매다. 동거 생활이 익숙해졌다. 작은 다툼도 있었지만, 대화로 풀었다. 미준아, 내가 먼저 말해, 현우의 습관. 나는 배웠다. 소통의 중요성. 강연이 국제적됐다. 뉴욕 컨퍼런스. 글로벌 보이시즈 포 LGBTQ+. 비행기에서 나는 긴장했다. 할 수 있어, 현우의 메시지. 무대에서 나는 외쳤다. 트루스 세츠 어스 프리 프롬 솔 투 더 월드. 박수갈채. 돌아와, 상이 왔다. 올해의 활동가. LGBT 단체로부터. 시상식에서 나는 감사 인사. 이 상은 모든 피해자와 지지자들에게. 태민이의 아이, 입양한 강아지 애를 돌보며 놀았다. 미준 삼촌, 태민이가 장난쳤다. 가족의 느낌. 지훈이와의 만남이 잦아졌다. 그는 서울로 돌아왔다. 카페 체인 열 생각이야. 우리는 조언을 주고받았다. 내 경험을 공유해. 과거가 동력이 됐다. 여름 페스티벌. 우리는 부스를 냈다. 치유 워크숍. 수백 명 방문. 감사해요. 피드백. 회사에서 승진. 부장. 내 리더십. 팀원들의 축하. 가을. 결혼식 날. 작은 정원. 친구들. 영원히. 서야. 반지 교환. 눈물. 웃음. 박 회장의 이야기 끝. 사면 청원 거부. 정의. 겨울. 책 서문 쓰기. 이 여정은 끝나지 않아. 30살 봄. 새로운 챕터. 임신? 아니, 입양 상담. 우리 가족 만들자. 시간의 선물. 성장과 사랑. 입양 과정은 길었다. 서류. 상담. LGBT 커플로 가능할까? 걱정. 하지만 단체 도움. 변화 중이야. 강연 투어. 아시아 순회. 싱가포르. 방콕. 한국의 희망. 청중. 태민이의 2번째 아이. 내 조언 덕. 행복. 지훈이의 성공. 파트너십 제안. 웃음. 여름. 입양 승인. 5살 소년. 민호. 아빠. 첫 말. 눈물. 가을. 가족 생활. 공원 산책. 이게 꿈이야. 겨울. 책 출간. 베스트셀러. 31살. 민호의 학교. 아빠들 사랑해. 시간. 치유의 증인. 민호의 성장 지켜보는 기쁨. 학교 행사. 가족 그림. 우리 셋. 강연. 전국 학교. 다양성 교육. 태민이와 지훈이.
공동 프로젝트. 퀴어 카페. 여름 휴가, 제주 가족 여행. 웃음소리. 가을, 상 받음. 인권상. 겨울, 민호의 생일. 최고의 아빠들. 32살, 새 책, 가족의 빛. 과거 배신, 이제 빛.